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오늘 또 법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집에서 물건 구매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홈쇼핑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해외 직구 하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네. 뭐 해외에다가 하면 거기에 또 주소 만들어가지고 뭐 하해갖고 거기다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그냥 택배처럼 워낙 빨리 오니까 맞아요. 뭐 직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빨리도 빨리인데 저는 가격에 많이 놀라요.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좀 있고. 너무 저렴한 거. 뭘 사보셨길래 그렇게? 뭐야, 전등을 하나 샀는데 네. 상태도 너무 좋은데 너무 이쁘고 너무 싸요. 자, 근데 이제 물건을 그렇게 너무 싸다 보니까 내가 구매를 해서 되파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재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제품을 사가지고 다시 이제 파는 분들 리셀러라고 하는데 네네. 재판매하는 이 리셀 소비 문화가 하나의 또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리셀테크라는 신조어도 사실 생겨났습니다. 네, 리셀 열풍. 이게 뭐 리셀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소매업자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렇다면 과연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이런 것들이 합법일지 불법일지 오늘 사연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스 접기라는 게 말이지, 우리 집안 대대손손 살림 미천이야, 살림 미천. 아이고 살림 미천 좋아하시네. 내 손 보여? 이 박스 접다가 지문이 다 없어졌어. 아빠, 지금 우리 집 상태가 보여? 이게 사는 거야? 아빠, 대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어? 우리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나? 바로 무계획이야, 무계획. 아빠, 엄마, 그렇게 무계획으로 살면 이 반지하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 그래서 우리 식구로도 모자라서 사돈의 팔촌까지 친척들 이름은 싹 다 빌려서 해외에서 저 많은 물건 사가지고 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아, 엄마 몰라? 다시 돈 더 받고 파는 거잖아. 깨똑, 깨똑. 삼그리 TV 년도는 애누리 대신 무료 택배 가능? 깨똑깨똑. 컴 모니터 몇 인치? 마우스 서비스됨. 막가루 믹서기 어딨고? 진짜 새거? 택배비는 반값 콜?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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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똑. 이거 보세요. 우리 부자 되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에 반드시 이 반지하에서 탈출할 겁니다. 아들, 너는 또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왜 함부로 해외 상품을 되팔았습니까? 이거 불법인지 몰랐어요? 불법이요? 경찰님, 리셀 테크 몰라요? 리셀은요,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계획적 세금 안 내려고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물건 사서 그 계획적으로 불법 거래하셨다고요. 아니, 불법 거래라뇨. 다 집에서 쓰려고 샀더니 남아서 그냥 중고 거래한 거예요. 그 어머님이 말씀해보세요. 이거 다 쓰려고 샀습니까? 그것이 저는요, 저희 아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에 불과하고요. 이 아들이 하라면 해야 돼요. 이 덩치 좀 보세요. 제가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손절을 하고 있어. 아들아, 너의 다음 계획은 뭐니? 계획이 다 있겠지? 송강호 씨가 특별 출연해 주셨네요. 잘하네요, 진짜. 예. 아니, 성대모사를 진짜 못하는 코미디언인데 예. 여기서 많이 하게 많이 되네요. 느낌 비슷해요. 느낌 비슷했어요, 진짜. 많이 속삭이시더라고요. 송강호 씨도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자, 과연 우리 아들에겐 이 상황 다음 계획도 있을지. 오. 근데 리셀러가 지금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굉장히 놀래시거나 이게 왜 불법인지 그러게요.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좀 싸게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거에 조금 더 해가지고 재판매를 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A씨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미화 $200 이하의 미국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서 부모 등 가족 명의로 다량의 물품을 나눠서 수입을 했는데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보니까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79차례에 걸쳐서 태블릿 PC, 컴퓨터 주변 기기나 부품, 뭐 TV 이런 거 89개 전자제품 시가로 한 1,659만 원을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고서 네. 직접 사용하지 않고 되판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관세를 안 내고서 이렇게 물건을 판 건데 그러면은 이게 밀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사건 보니까 당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과 추징금 1,659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A씨는 이 판정에
불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이거 물품을 수입을 했고 네.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 1년 4개월간 무려 89개 전자물품을 스스로 소비해 사용할 수는 없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사용 새 제품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판매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수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 너무 많이 샀다. 이거 진짜 네가 다 쓰려고 산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뭐 그동안 산 제품값도 다 추징당하고 오히려 벌금까지 더 내게 된 꼴인데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은 건가요? 바로 이제 관세법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바로 일종의 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물건을 들여와서 이익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입죄라던가 관세 포탈죄 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검찰에 고발이 돼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죄인데요.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이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282조 몰수와 추징에 따라서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쓸 것처럼 가장에서 수입 신고 없이 상습적으로 전자제품 등을 들여왔고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아서 형사처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 사연 속의 이제 인물은 거의 뭐 100개 가까이 이 물건들을 이렇게 했는데 물건 하나만 이런 식으로 팔아도 문제가 되는지. 왜냐면 이제 당땡마켓 보면은 그 해외 직구 제품인데 미개봉이라고 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게 뭐 예를 들어 진짜 그런 거죠. 신발을 샀어요. 그렇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신어봤더니 아이고 내 사이즈랑 조금 안 맞네. 확실히 뭐 해외 사이즈라 그런지 반품할 수도 없고 교환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예 그냥 중고 사이트에 올려야겠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한 번만 그래도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합법적으로 되려면 정말 명백하게 중고 제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구를 해서 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좀 쓰다가 중고로 되팔고 싶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만약에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정말 미개봉 새 제품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퀴즈를 내볼게요. 내가 직구한 물건인데 되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관세,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식 통관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관세를 다 납부하고 팔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낸 물품이라면 어떤 경우든 되팔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다뤘던 것 중에 이제 뭐 경기장이나 뭐 공연 이런 안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이나 흥행장 이런 역에서 입장권, 승차권 이런 걸 웃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리 씨? 그것도 안표 아니에요? 네, 안표잖아요. 처벌받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경범죄 처벌을 받는데 예. 근데 이런 규정은 온라인상 판매에서는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통신 장애를 유발시킨 것이 아닌 한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게 책임화의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리셀러는 재판매에 성공하면은 이익인데 재판매에 또 실패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본인이 또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리셀러 재판매 행위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뭐 이제 한두 개 파는 것도 아니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내가 정식 업자로 신고를 해서 네. 세금도 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하세요. 만약 6개월 동안 이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고요.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리셀러가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요즘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해외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리셀러가 팔고 있는데 이게 가짜인 거예요. 아하. 가품인 제품들 광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이럴 땐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 행각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럴 때는요, 사기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적으로 손해를 끼쳤잖아요. 사기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품 한정판 같은 경우는 진짜 웃돈이 크게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표 같은 병폐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공정 약관에다가 리셀 금지 규정을 넣는 오. 유명 브랜드들도 최근에 많아졌고요. 리셀이 합법적 소비 활동이다, 뭐 시장 교란이다, 그리고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내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셀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키입니다.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나이키에 삽입을 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리셀을 좀 규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기리 평론가의 한 말씀 들어보죠. 네, 김기리 평론가입니다. 계획적인 해외 직구 상품 재판매는 불법, 리셀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물품만 팔자우!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예, 어쩌면 리셀 시장이 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셀러나 소비자, 또 원 판매자 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